안녕하세요. 한인지의 미국 스며들기입니다. 최근 미국에서 정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요. IT, 석유 등 직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업 곳곳에서 레이오프, 즉 해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하루 걸러 어디는 얼마 해고됐다, 또 앞으로 얼마 해고할 거다, 이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. 컴퓨터 제조업체 HP 아시죠? 이 HP는 최대 2,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고, 스타벅스도 1,100명, 그리고 쉐브론 역시 2026년까지 최대 8,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우리가 잘 아는 화장품 기업 있죠? 에스티로더 역시 2,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는데요. 이런 해고 수준이 한국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숫자를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자료를 보시면 아마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, 지난해 말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기업들이 앞으로 요렇게 해고를 할 겁니다라고 발표한 자료입니다. 시티뱅크, 인텔, 테슬라, UPS, 아마존 등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렇게 대량 해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주별로 살펴보면 색이 진할수록 가장 레이오프가 많은 주인데요. IT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캘리포니아가 단연 압도적으로 가장 진한 색을 표시하고 있고요. 그리고 텍사스, 또 제가 있는 조지아를 비롯해서 남부 선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지금도 계속 해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더 많은 레이오프가 진행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사실이고요. 그런데 최근 레드핀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. 부동산이 계약이 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계약이 파기된 건수가 1월에만 4만 1,000건이 넘었습니다. 1월에 체결된 전체 주택의 14.3%가 취소된 건데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 7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건은 취소가 됐다,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년 전 같은 시기에 13.4%였는데 올해 1월에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.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전체 대도시권 가운데 애틀랜타 지역의 취소율이 가장 높습니다. 19.8%로 지난해 1월에는 16.6%였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 플로리다, 올랜도, 라스베가스, 휴스턴, 플로리다 잭슨빌, 이렇게 순위입니다. 그런데 보시면 계약 취소율이 높은 5곳 가운데 2곳이 바로 플로리다에 몰려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5도시들이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. 예상이 되시나요? 네. 이 도시들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가장 인구가 많이 유입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.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도시고 또 공급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. 제가 있는 애틀랜타 지역의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. 메트로 애틀랜타를 비롯해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지난 7일 동안의 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계약 중이거나 계약이 완료된 숫자가 4,515건이고요. 반면에 계약이 취소돼서 다시 마켓으로 올라온 백홈 마켓, 또 어떤 사정으로 파는 걸 보류 혹은 매물을 마켓에서 다시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리스팅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익스파이어 된 건수,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봤더니 그 숫자가 2,100건입니다. 거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계약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계약이 파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.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인스펙션을 했는데 인스펙션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. 그리고 또는 내가 이 집을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옆집이 조금 더 저렴하고 좀 상태가 더 괜찮네 해서 이 집을 깨고 다른 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. 또 아니면은 융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HOA 비용이나 아니면은 보험 비용이 너무 비싸서 혹은 다운페이먼트가 부족해서 융자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 클로징하기 전에 내가 직장에서 잘려서 레이오프가 돼서 융자가 안 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을 테고요. 앞서 말한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올 하반기 좀 주목해서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마지막, 고용 상태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. 다른 이유들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최근에 고용이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,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.
계약이 됐다가 다시 마켓으로 나온 매물들이 있으면 제가 그 리스팅 에이전트들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. 근데 이 매물 계약이 됐는데 왜 다시 왔어? 라고 물어보면 바이어가 직장에서 잘렸대. 이런 대답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. 다음 이 표를 한번 좀 봐볼게요. 올해 1분기 자료는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작년 4분기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FHA 융자와 VA 융자 모기지 연체 비율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? 코로나 때는 모기지 내는 것을 유예시켜주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연체율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또 다음 자료도 한번 볼게요. 프레디맥에서 발표한 올해 1월치 싱글홈의 연체율을 보시면 작년 1월에 0.55%에서 올해 1월에는 0.61%로 상승했습니다. 미국 주택 거품이 꺼진 2010년 2월 연체율이 5.59%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팬데믹 기간인 2020년 8월에 3.42%였습니다. 이후 계속 감소했는데 올해 그래프를 보시면 살짝 올라가고 있죠. 제가 궁금한 건 이 그래프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계속 바뀔 것인지 요걸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막 레이오프 관련된 소식들이 또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보여지는 변화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하반기 정도에는 부동산 시장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. 당장 월급이 끊긴 사람들에게 월 페이먼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동안은 이제 레이오프가 돼도 모아둔 세이브로 몇 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고 또 실업수당을 받아서 버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돈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집을 다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.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다시 직장이 바뀌면서 타주로 가야 되거나 이런 변동성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런 상황들이 바이어한테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테고요. 그리고 셀러한테는 반대로 좀 내 집을 팔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제가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고용 악화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이런 움직임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부동산 냉각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조금 되는 게 사실이고요. 앞으로 제가 부동산 마켓 동향이나 이런 경제 관련된 뉴스를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동산 시장에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안녕.